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0년 10월 29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HLB는 전일 대비 2.47% 상승한 95,4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상당히 걱정이 많았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을 텐데요. 어제 유럽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급락을 했죠.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더라. 2차 대유행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소식 때문에 시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유럽은 뭐 봉쇄까지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봉쇄를 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불안히 쳐다봤어요. 당연히 개파락은 예상을 했었어요. 네, 다행히도 개파락한 이후에 계속해서 음봉이 나오면 정말 이거는 다시 750도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좀 안 좋은 수급일 뻔했는데 다행히 미국 선물 시장이 반등을 주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반등이 나왔어요. 특히 코스닥 반등이 좀 좋았던 모습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코스닥만 놓고 보시면 바닥에서 지금 3일째 양봉이잖아요. 이날은 확실히 좀 기술적 반등이지 않을까? 다시 하락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경계감이 있었는데 일단 어저께 5일선을 돌파해 놓고 왜 이 당시 때도 말씀을 드렸고 이 당시 때도 말씀을 드렸고 방향을 일단 돌리는 거 5일선을 회복한 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어제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로 인해서 이게 다시 음봉이 나와버리면 시장의 변동폭은 크고 또 재차 750까지 밀릴 수 있는 그런 수급 요건이었는데 다행히 오늘 양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LB의 기술적 분석을 해드리자면요. 나름 오늘 5일선을 돌파를 해주면서 단기 저항을 만났어요. 여기 장기 이평선이 만나는 이곳에서 만났는데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오늘 2%짜리가 아니라 한 7, 8%가 돼서 약 99,000원, 약 10만원 정도에서 안착을 했다면 캔들 자체가 여기 위에서 이 박스권 위에서 형성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쌍바닥을 그리면서 재차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왜 어저께 휴마시스 차트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었는데 그거보단 좀 아쉽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여기 박스권을 일단 돌파를 해서 재차 한 단계 올라간 박스권에 위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구태여 좀 비교를 해드리자면 이 당시 때랑 좀 비슷한 모습인데요. 오늘 요 당시 수급인 것 같아요. 살짝 올리려고 하는 모습. 그래서 이쪽 윗동네로 가려고 하는 모습이 인상적인데 물론 결과론적으로 보시면 일주일 정도 더 조정을 했죠. 그 다음에 윗동네로 올라가서 이렇게 올린 케이스인데 LB도 어쨌든 최소한 이 정도 수급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강력한 시그널이 있더라, 강력한 힘이 있더라는데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LB가 뭐 나름 5일선을 회복해줘서 좋았는데 어제는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물론 시장이 빠질 때 들 빠져서 나름 선방했다라는 좋은 점도 있었는데 시장이 반등을 해도 썩 그렇게 반등다운 반등은 못 해줬죠.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좀 잊혀진 거 아니냐, 시장에서 좀 소외되지 않았냐라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 오늘 시장이 반등할 때 이 정도 반등한 거는 확실히 좀 소외는 받지 않았구나. 얘도 물론 얻어 걸린 격이긴 하지만 나름 시장에서는 코로나 백신 기대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특히 주도주급들은 바이오 중에서 코로나 백신 관련주들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LB도 그 정도의 역량이 있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시장에서 소외받지 않았다는데 좀 더 이의가 있고 위로 좀 더 올라가려고 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L생도 마찬가지인데요. L생 역시 LB처럼 여기 좀만 더 위에 29,000원 언저리에서 이렇게 양봉이 좀 더 컸다면 얘는 이런 박스권 위에, 그러니까 여기 위에서 이제 위치할 수 있는, 그러면서 다시 자리를 보고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수급 요건이었는데 그렇지는 못했고요. 그래도 확실히 좀 다행인 거는 요 라인, 요 박스권은 좀 벗어난 거는 그나마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L생도 LB랑 거의 한 90% 이상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간단하게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게 코스닥 일봉 차트인데요. 어저께 5일선을 돌리면서 상당히 좀 기대감이 많았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게 다시 음봉으로 변했다면 시장은 변동폭이 상당히 큰, 그리고 두려움이 상당히 큰 그런 시장이 될 뻔했습니다. 한 750까지는 빠질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 어저께 미국 시장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반등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미선물이 반등해주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반등을 해줬고요. 시장은 크게 변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말씀인데 첫 번째,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인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 불확실성 중에 첫 번째, 미국 경기 부양책은 5차 부양책은 일단 물이 건너갔어요. 이건 와해가 돼서 대선 끝나고 실행이 될 것 같습니다. 경기 부양책은. 그리고 다른 또 미국 대선 불확실성은
만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재선될 수도 있겠죠. 현재 언론 뉴스를 보니까 바이든이 좀 더 우세하고 그 뒤를 트럼프가 바짝 쫓아오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네, 만약이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낙선이 된다면, 그래서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리고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다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이 불복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불복에 따른 시장의 불확실성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약간 변동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변수로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되겠죠. 미국, 유럽, 코로나 확산세가 쉽사리 잡히지가 않아서 결국은 봉쇄로 들어가는데, 특히 유럽을 말하는 겁니다.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스페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우리나라는 그래도 마스크를 참 잘 써요. 그래서 나름 통제 가능한 범위에서 지금 코로나가 통제가 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만약에 우리나라도 최악의 경우는 1일 1000명 확진자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예측을 한 데도 있더라고요. 뭐 그런 이유로 보면 지금 환절기인데 독감이 유행을 할 것 같더라. 그래서 또 독감이랑 코로나는 또 별 증세가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뭐 예상도 있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이런 예측도 있으니까 자기 건강, 개인 건강은 꼭 여러분들이 잘 지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양도세 관련인데요. 최근 코스닥이랑 코스피랑 아니면 다른 글로벌 시장이랑 비교해도 지금 보시는 게 코스피 지수인데, 코스피 지수는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이렇게 기간 조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코스닥은 최근만 놓고 보면 좀 더 심하게 하락을 했어요. 약 900에서부터 770까지 빠졌는데 약 한 15% 정도 빠졌다고 보는데, 이게 양도세 관련 이슈가 심했죠. 특히나 코스닥은 개인 수급이 월등하니까요. 참고로 특히 바이오, 헬스케어 쪽은 성장성이 큰 종목이잖아요. 헬스케어, 바이오, 그리고 2차전지 쪽은 아무래도 만약에 대주주 양도세가 하향 조정된다면 직격탄이 예상이 됩니다. 아마 LB도 그럴 걸로 보여지는데, 일단 오늘 여당 쪽에서 대주주 양도세 3억에 대해서 원래대로 좀 유예하자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심리도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해임권에 대해서 국민청원을 하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답변이 다음 주에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유예하지 않을까란 시장의 기대감이 오늘 코스닥 훈풍을 좀 넣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도주를 좀 살펴볼 건데요. 살펴보시면 이 당시 때 V자 반등이 나오면서 제일 먼저 치고 올랐던 종목들은 바이오죠. 바이오 중에서 특히 코로나 치료제, 백신 관련해서 올라왔는데, 일단 차트를 보시면 SK케미칼 같은 경우도 나름 얘는 좀 후발주자이긴 하죠. 근데 뭐 10만원서부터 나름 46만원까지 갔네요. 약 한 달 반 정도 기간에 이렇게 4배 정도가 갔는데, 예를 보시면 물론 아스트라제네카 임상 중단 때문에 이렇게 좀 떨어진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얘를 왜 보여드렸냐면은, 이렇게 하락에 있다가 올라가려면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렇게 하락에서 올라가려면 이렇게 다시 이런 굴곡을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 코로나 치료제 백신을 올라왔던 게 셀트리온 관련주들, 그다음에 녹십자 관련주들, 그다음에 삼바 이렇게 올렸어요. 그다음에 SK케미칼까지 덩치가 큰 애들은 그쪽으로 올렸는데, 셀트리온을 보셔도 이렇게 하방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는 아까 SK케미칼처럼 한번 굴곡은 있을 거는 같습니다. 그다음에 녹십자만 보셔도 나름 녹십자도 상당히 괜찮은데, 지금 한 번, 두 번째이고 나름 거래가 들어왔는데, 얘도 이제 30만원대를 확실히 돌파하는지가 관건인 것 같고요. 삼바도 마찬가지로 나름 하락 추세에 있어서 한 번에, 물론 상당히 양호는 한데 한 번에 곧장 올릴 수 있을까는 약간 의문이긴 해요. 근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이오 관련주들은 그래서 SK케미칼처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락이 있을 때는 한 번에는 좀 올리기는 좀 약간 버겼거든요. 이렇게 SK케미칼처럼 나름 쌍바닥 만들고 나름 오늘 자리도 괜찮네요. 이렇게 올리는, 한 번씩 이렇게 박스권을 올리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바이오주 관련주들이 좋았던 이유는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대주주 요건 유예 기대감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것들은 바이오 헬스케어 쪽이 좀 많으니까요. 그리고 코로나 재확산이 지금 거의 현실화되고 있죠. 미국이랑 유럽에서 코로나 재확산이 빠르면 빠를수록 치료제,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치료제, 백신 쪽이 좀 좋지 않았나 싶고요. 앞으로 다시 주도주가 되는지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곧장 LB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LB는 최근
1년만 놓고 보시면요, 이 당시 때 급격한 상승 이후에 크게 보시면 이런 박스권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박스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의미 있는 선이 3개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상단 라인, 여기가 12만원 언저리인 것 같고요. 그 다음 딱 이 라인인 것 같습니다. 여기 뭐 95,000원에서 10만원, 그러니까 여기 9만원에서부터 10만원 라인이고, 최하단 라인 여기 7만원 중반서부터 8만원 라인인 크게 이렇게 3가지 라인을 잡아볼 수 있겠는데요. 나름 이렇게 약 1년 정도 기간 조정을 하면서 LB는 나름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이 당시 때는 위암 3차, 4차 삼각합병 프리 NDA 때문에 올랐다면 이때는 없었던 이뮤노믹을 장착을 했어요. 그래서 뇌종양 치료제가 이제 11월 달에 미국에서 SITC가 열리죠. 거기서 다시 임상 결과를 발표를 할 예정인데, 최종 임상 이상 마무리는 원래는 연말이 목표치였는데, 지난번 진회장 아이할 때 들어보는 거 보니까 그 당시 말로는 6개월 이내 완료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최대 내년 4월인 것 같은데, 이뮤노믹도 장착을 해서 뇌종양 치료제도 생겼고요. 플러스 얻어 걸린 격이기도 하지만 코로나 백신 관련도 조만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코로나 백신 사람 임상도 아마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뮤노믹을 인수를 해왔고요. 또 아필리아도 사왔습니다. 아필리아는 유럽에서 이미 승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판매만 하면 되는데요. 뭐 이 얘기는 잠시 후에 해드리겠고, 어쨌든 이뮤노믹, 그다음에 아필리아도 사왔고, 폴첸 박사랑 로얄티 계약을 했죠. 그래서 항서제약이 판매에 대한 일부분의 로얄티를 원래 폴첸 박사한테 줬어야 되는데, 이걸 이제 HLB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엘레반 아직 NDA 신청도 안 했기 때문에 판매에 대한 수익금이 없는데, 만약에 판매를 시작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로얄티를 폴첸 박사한테 줘야 되는데 이제는 LB한테 주면 됩니다. 그래서 폴첸 박사 계약의 의미는 내년도부터 이제 매출액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올해 매출액을 항서제약에서 올해 매출액에 대해서 이제 내년부터 LB가 받는데요. 드디어 바이오 쪽에 대해서 매출 비중이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바이오 업종으로 업종이 전환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이렇게 이뮤노믹도 사왔고, 어필리아도 인수를 해왔고, 폴첸 박사랑 이제 계약도 완료를 했고, 남은 것은 NDA 신청입니다. 3차가 될지 4차가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요. 어찌됐건 NDA 신청이 남았는데, 글쎄 마무리가 NDA 신청이 아니라 시작이 NDA 신청이라는데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진 회장이 여러 차례 IR에서 그리고 인터뷰상에서 얘기를 한 내용인데, 잘 아시다시피 리보세라닙은 콤보에 적합하게 설계가 됐죠. 높은 약의 효능, 적은 부작용, 낮은 약의 단가, 복용의 편의성으로 콤보에 적합하게 설계가 됐어요. 왜 제가 이틀 전에 위암 2차 말씀드리면서 사이람자랑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이람자 대비 경쟁 비교 우위에 있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사이람자도 처음에 위암으로 출시를 한 다음에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됐다. 폐암 쪽, 다른 쪽으로 적응증을 확대가 됐다. 또 길리어드 역시 마찬가지인데, 타미프루가 출시된 이후 그걸로 시작을 해서 길리어드가 글로벌 빅파마가 됐다. 그래서 HLB도 리보세라닙 3차 치료제가 될지 4차 치료가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NDA 신청은 이 마무리가 아닌 아마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서 그날이, 그 시작점이 좀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어찌되었고 오늘 주도우주가 탄생했다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더 좋은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